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닥터히트 테라피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서 막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 마진을 떠나서 이제 한국물리치료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물리치료사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도 물리치료사 병원에 다니고 네,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보면은 병원 일보다는 이제 거의 사업가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지금 요 보여주고 있는 요게 나를 치료사에서 비즈니스맨으로 변신시킨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시오니를 처음에 환자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가 분위기가 좋아서 교육생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좀 잘 되니까 여기다가 나의 라벨을 붙였어요. 여기에 원래 별거 아니었는데 나만의 운동법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권하고 치료사들한테 권했더니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 호미투도 가정용 전기치료기예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었어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다가 잘 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바꿔줬죠. 내가 만들지 않아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걸 팔아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나만의 방법들을 끼워 넣어서 자기만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닥터히투 중국 가서 배워갖고 왔어요. 장비가 갖고 보니까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전기 안정 인증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7년 전에 지금 이제 5번째 버전 닥터히투 테라피가 나온 거고, 병원에 소속돼 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한 3일만 근무하다가 이틀만 근무하다가 하루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있죠. 그것도 능력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네. 원장님이 하루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치료부장으로 지금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 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누구나 물리치료사는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치료사는 치료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이나 자기를 PR하고 나를 브랜딩하는 능력을 정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트레이너가 그런 걸 아니요. 물리치료사가 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실비보험 치료가 보통 15만 원, 20만 원 받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밖에 나가서 실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2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걸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피부관리사. 피부관리실에서 전국에 수만 개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보통 전신관리가 15만 원 이상, 20만 원, 30만 원 가거든요. 실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내요. 제가 그래서 피부관리실을 오픈을 해봤었죠.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없어요. 근데도 엄청나게 금액을 받아내잖아요. 물리치료사들한테 그렇게 받아내면 못 받아내요. 그런데 그 티켓팅하는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물리치료사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럼요. 저도 있죠, 그게. 영업 비밀 아닌가요,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보통 관리받는 사람들이 30대, 40대보다는 50대가 많겠죠. 50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45세 후반 정도 되고 50대가 되면 몸이 계속 나빠져요.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어. 내가 당신의 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목의 각도가 어떻고 형태가 어떤데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앞으로 몸이 계속 나빠질 건데 지금부터 관리하면 된다. 앞으로 몸 관리는 나한테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나를 찾아라. 카드 주세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 논리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고 하면은 자기 몸 관리하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공포 마케팅이랑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받아본 다음에 편한 대로 결정하세요 하면 이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여기서 이 관리를 왜 받아야 됩니다. 당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진단과 비교를 잘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샵에서 관리하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영업 많이 당하셨나요? 환자분들이 제가 그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도수치료가 없었을 때 14년 전에 그 세기통증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별로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환자를 불려놓을까? 제가 샵을 운영하다가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 가니까 출퇴근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낮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으니까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퇴근 전에 퇴근 후에 환자를 모아다가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특수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특수치료를 한번 해보자. 지금의 도수치료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었죠. 비용을 더 받고 했었는데 환자를 많이 늘렸죠. 제가 그때 원장님하고 매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환자를 어떻게 늘릴지를 같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민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제가 아마 이뻐 보였을 겁니다. 고맙게 느꼈겠죠. 그렇죠. 내가 월급만 받아가지고 그냥 더 안 올려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오너는 딱 보여요. 저도 샵을 운영해봤고 직원을 써봤기 때문에 정말 자기 월급만 받고 일하는 건지 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지가 딱 보여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좋아서
환자가 이제 많이 늘게 됐죠. 그런 능력들을 길러 놓아야 이제 필드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걸 입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봐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 그렇죠. 못하면은 중요한 거죠. 이제 환자나 회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말은 그랬는데 뭐 근데 별로 없는데 하면 이제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제 안 올 가능성이 높겠죠. 언행일치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진짜 그렇게 됐네? 자 결제 그럼 결제 이렇게 그럼요. 하겠죠. 그런데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드에 나가서 오픈했다가 망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 센터를 오픈하다가 문 닫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개인 센터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병원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오픈하는 순간부터 감이 안 올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있다고. 거기서부터 배워가면서 깨져가면서 하기는 너무 늦어요. 미리 그런 연습들을 해놓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실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브랜딩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병원에 있어요. 간판도 있고 원장님 백도 있고 막 엄청 그럼 내가 꽤 힘 들어가죠. 여기 내 실장이니까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물리치료사라는 자격증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나가면 그냥 일반인.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 네. 피부관리사보다도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저한테 이제 센터 운영하려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기 브랜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던 습관대로 환자를 봐서는 이게 어려워요. 센터에 맞는 밖에 필드에서 맞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15년 전에 그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마사지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죠. 그럼 밖에 나가면 중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 베트남 무슨 더푸샵. 더푸샵 다 이거 마사지인데 이거 마사지라고 쓰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근데 여기도 신고를 하면 건드려요. 우리나라는 신고를 하면 누가 나가게 돼 있어요.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안 건드립니다. 네,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쟁업체. 제가 지난번에 한번 MBN에 그 출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기로 했거든요. 쾌족에 대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전화 왔어. 그 맹인 협회에서 막 단체를 가가지고 나영 그 사람 못 나오게 해달라. 데모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 못 나갔어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법이에요. 이상한 법인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너무 법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법이에요. 돼요. 왜냐하면 이미 수십만 명의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만큼 법을 만들어놨어. 다 불법이야. 근데 냅둬.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예 진짜 못하게 하든지. 근데 다 하게 해. 그리고 불법이래. 저는 솔직히 신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갔다고 또 누가 신고하려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센터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비즈니스만 하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 뭐 그렇게 신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은 없었어요. 애매한 법이고 없어져야 될 악법 중에 하나인데 맹인이 많아요? 일반인이 많아요? 훨씬 많죠 일반인. 일반인이 훨씬 많은데 여기는 10,000명도 안 되는데 차라리 이분들이요 돈을 좀 걷어가지고 차라리 이분들을 좀 도와주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태국 마사지, 베트남 마사지보다 우리나라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으로 가도 그렇게 하는데 없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이 센터를 내고 마사지 테크닉을 적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부관리 샵이 많잖아요. 개인 샵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됐어. 합법이 됐어. 그러면 이 센터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마트가 들어가면 옆에 있는 슈퍼들이 살아남아요? 다 죽죠. 다 죽죠. 만약에 이게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진짜 멋있게 차려놓고 유니폼 딱 입혀놓고 아주 근사하게 차려보세요. 옆에 있는 샵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센터들도요. 대기업이 이제 움직이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차라리 그래서 지금 이 상태도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틈새 시장 같은. 그럼요. 요번에 이제 저희 아들도 물리치료과 1학년 입학했거든요. 사실 지금 물리치료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의사들은 2,000명 정원 늘리는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1년에 5,000명 나오거든요.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이 좁아지니까 너무 포화가 돼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아들을 물리치료과를 가기를 권했던 이유는 꼭 병원에만 들어가야 물리치료사가 아니다 이거죠. 꼭 개인 센터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키메스에 나가봤는데 건강에 관련되는 제품들이나 앞으로 이런 경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 쪽의 업체들 쪽에서 물리치료사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난 이제 우리 아들 애미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큰 뜻을 가지고 과를 권했는데 아들이 다행히 이제 싫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선생님들이
자리가 없어요. 연봉이 작아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통증을 잘 잡는 사람이 굶어 죽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거를 어떻게 피하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밖에 없거든요. AI가 세상을 지배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사니까 우리의 기술들을 잘 가지고 좀 더 넓은 쪽으로 시야를 바라보면 저는 갈 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경쟁이 옛날보단 치열해졌습니다만 여기서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충분히 갈 데가 더 많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여기가 강릉이야. 강릉의 테니스 엘보 이 아무개. 강릉의 테니스 엘보 아무개 뭐 골프 엘보 이 아무개. 팔꿈치가 아프면 누구? 이걸 계속 브랜딩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3년 했어. 그러면 누군가 자꾸 그걸 듣게 되겠죠? 그러면 엘보가 아프면 강릉에서도 이 사람 찾아가게 되겠죠? 이게 브랜딩, 자기 브랜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브랜딩을 안 하고 아무것도 SNS도 안 하고 뭐 활동도 안 하고 자기는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인스타 쪽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자꾸 퍼스널 해야 브랜딩. 돼.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되고 자기 브랜딩을 자꾸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그걸 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아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한 2, 3년 환자를 대하는 스킬을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빠가 했던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비즈니스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저 사업가들이 저를 보면 완전히 피렘이 물리치료사가 볼 때,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좀 나아 보이는 거지. 저도 이제 이제 사업 이제 좀 알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예전에 그 정형외과 원장님 사모님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너무 괜찮다고 자기네 병원에 도입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내시라고, 교육 받게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을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육이 왔는데, 이쪽 병원에서 왔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거야. 이상하다. 물리치료사 보낸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운동 처방사야. 그래서 운동 처방사 2명이 왔어.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물리치료사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했더니 아니, 물리치료사 여자 선생님 2명이 있는데 교육비 대준다고 교육을 가라 했더니 그거 배우면 힘들어진다고. 와, 그거 배우면 힘들어진다고 안 간다는 거야. 힘들다고. 와, 그래서 내가 대준대 그거 아니, 교육비까지 다른 대주는데도 사람들은 불구하고.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요. 돈 내고 돈인데 대준대는데 안 와? 와, 너무 아쉽다. 약 오르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을, 운동치료사 2명을 잘 가르쳐주고 싶은 복수심 같은 게 드는 거 있지. 아니, 이 좋은 걸 못 배워 하면서 이제. 일단 그냥 대준다 그러면 와서 자기 시간 투자는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아, 운동치료 선생님 너무 좋았겠다. 좋았죠. 그거 네. 배워놓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가 잘 되는 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쵸.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병원의 이제 그게 더 좀 발전을 위해서. 아쉬웠어 그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배조도 못하겠다. 이거는 좀 아쉬웠어. 저 같으면 막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만 설레했을 대줘도 것 후딱 갈 같은데. 건데. 그러니까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비 많이 들었죠. 교육비 엄청 많이 써서 수억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면은 교육비에 쓰느냐고 돈이 모으지를 못했어. 우리 와이프도 옛날에 그래서 왜 월급을 다 안 갖고 오냐 이거야. 왜? 교육비 먼저 다 빼놓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아유. 사람이 결국에는 잘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을 뽑아내더라고요. 물론 장 박사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 바로 실전에서 선별은 잘 해야지. 그런 거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교육을 선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교육이. 그건- 물장르에도 끝도 없이 올라. 하루에 나도- 한 개씩, 뭐, 같은 분이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어. 그건 나도 진짜 어렵지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들 교육을 네네. 그 선생님한테 치료로든지 뭐로든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내가 받아보고 좋아야 돼. 맞아. 이런만 빤지르면 뭐예요? 맞아, 그냥 받았는데 괜찮아. 내가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치료 받겠어. 네. 그러면 들어야지. 근데 인원도 많아요. 많으면은 어영부영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라고 아무리 하는 것보다 맛을 보고 진짜 맛있네? 그래야지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건데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워서 강의로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하진 않았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연봉 공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연봉 공개도 중요하고 먼저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기,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야. 소스에서 잡힌데 5년 연봉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근데 그것도 너무 위화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후기들을 통해서 괜찮은 교육인지를 선별하는 거, 내가 몸소 시간 내서 경험을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운더 장박사입니다. 저희 채널에 참여하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 어깨가 아프신 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딘가 뻐근하신 분, 걷는데 뭔가 어색하게 걸으시는 분, 운동하시는데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 전부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선수, 키성장이 필요한 아이, 학생, 노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회사원분 등 직업, 성별, 연령 아무 상관없이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원인을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